안녕하세요. 자, 시즌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이제 3월 3일부터 진행했던 레벨 2 검정과 그 기술 선수권대회 예선전, 그리고 결승전, 그리고 바로 열렸던 3월 15일에 열렸던 데몬스트레이터 선발전을 끝으로 저는 이번 시즌을 마쳤습니다. 자, 지난 겨울 여러분은 안전한 스키를 했는지, 각자의 목표를 잘 이루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1922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한 극지방 탐험가로서 유명한 프리초프 난센은요, 스키의 훌륭함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스포츠 중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그것은 스키 외에는 없다. 이야, 멋진 말입니다. 자, 국내에서는요,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스키의 특성은요, 대자연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그 스키는 어떠한 그 라이프 스타일에도 그에 적합한 방법으로 행하고 지속될 수 있는 평생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스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동을 해라 라는 내용과, 자, 두 번째는 짜임새 있는 연간 스케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키의 본질적인 즐거움은요, 스키의 특유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스키 기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겨울에는 자기 자신의 스키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데몬 강습 또는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아졌는데요. 또한 이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레벨 1과 2라는 또는 기술 선수권 대회라는 어떠한 대회나 뭐 지도자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기술을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40년 가까이 이제 스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겨울 동안에만 스키를 탄다고 스키 기술이 향상되거나 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겨울에만 스키를 탄다고 스키가 확 늘거나 하진 않습니다. 스키 레슨을 받으면서 잘 늘지 않는 분들은요, 다양한 세밀한 스키 기술을 또는 그에 대한 정보를 받는 내 몸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레슨을 받고 장비를 교체를 하고 스키복을 바꾼다라고 해서 어떠한 뭐 마음의 가짐이나 이런 거는 좀 도움은 될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체력과 기본적인 유연성과 어떠한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툴들이 스키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스키가 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스키가 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비시즌의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나는 나도 회사 다니고 나도 뭐 어디 뭐 중견 간부고 뭐 어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너희들 스키 지도자나 스키 하는 사람들만 뭐 운동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누구나 다 직업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만 비시즌에 잘 짜여진 스케줄 사이에 그 필요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시즌에 더욱더 빠른 시간에 스키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부상 예방에도 되게 좋습니다. 자, 사실은요, 스키를 잘 타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활에 대한 과정적인 차원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와 같은 스포츠 현장에서의 선수의 경기력이란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장시간 동안의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얻은 최상의 운동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는 3월 말에 시즌이 짧게, 다른 나라보다 짧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친 시기가 사실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럼 다음 시즌을 뭐 준비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월드컵 선수들 또는 전문 스키어들 또는 뭐 선수들,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연간 계획을 짜는데 어떻게 그럼 연간 계획을 짜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사이클 애니얼 플랜이라는 거는요, 거시주기 연간 계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연간 계획서에 그 주기화라는 그 운동의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데, 신체 훈련의 체계적인 계획서입니다. 자, 각자의 목표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대회에서 가능한 최고의 성과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를 잡고요. 특정 기간 동안에 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점진적인 사이클링을 통해서 이 그 사이클링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디셔닝 프로그램은 트레이닝 사이클을 주기화하여 사용하여, 하루 트레이닝, 그 다음에 주 단위, 그 다음에 2주와 6주 단위, 그 다음에 연간 트레이닝, 그 다음에 4년간 트레이닝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고서 나는 무슨 뭐 내가 선수야? 뭐 이런 거 정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지금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스키가 지도자가 꿈이거나 안 그러면은 이 그 스키를 평생 스포츠로서 내가 평생 내가 갖고 가야 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레벨 업을 하고자 뭐 지도자 자격증을 한다든지, 또는 기술 선수권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스키라는 종목에서는요, 다시 얘기하면 그 피리어다이제이션의 모형으로서 스키라는 종목에서 주기화라는 연간 기간 훈련 모형 계획을 세울 때 아래 도표와 같이 이렇게 세우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뭐 제가 예전에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뭐 월수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연간 훈련을 잡을 때 훈련 1년에 크게 그 준비기와 시합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스키를 하는 사람한테 스케줄은 다르지만 7, 8월 달에 시합기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준비기에는 일반적 준비기와 전문적 준비기로 크게 나뉘고, 시합기에는 앞에 이렇게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시합기와 주요 시합기로 나뉘고, 주요 시합기에는 전문 준비기와 주 시합기로 스키어의 몸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로 나뉩니다. 자, 이후에는요, 전이기로서 휴식기로 나뉘게 되죠. 지금 뭐 이거를, 야, 이게 뭐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다시 그 시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3, 4월,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이때가 지금 전이기 또는 뭐 휴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일반 준비기,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지상 훈련을 통해서 필요로 하겠죠.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요, 스키 하시는 분들은 특이하게 이제 일반 준비기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 또는 전지훈련을 통해서, 통해 이렇게 설상 훈련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7, 8월 달에는 일반 준비기 2나 아니면은 전지훈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9월과 10월은 전문 준비기로서 여태까지 해왔던 그 체력들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과 12월에, 그러니까 전 시합기라고 표현하죠. 전 시합기인데 뭐 선수들은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1월에 다시 전문적 준비기로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월에 열리는 레벨 2 검정과 레벨 3 검정과 기선전 같은 연중에 그 계속 지속되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 목표에 초점을 맞춘 단계로 나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이제 선수를 가르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연간 스케줄 잡은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1월에는요, 저희는 이제 전지훈련을 통해서, 어디 강원권에서 이제 훈련을 하겠죠. 그리고 2월에는 그 동계체전이라는 게 있어서 2월에는 그 동계체전 스케줄을 잡고, 그 동계체전이 끝난 저희 장애인 선수들은 조금 일찍 시즌을 오프를 합니다. 설상에 계속 진행이 됨에 있어서도 경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스케줄을 잡을 수 없어서 이제 휴식기로 표현을 하고요. 자, 휴식기, 뭐 전이기가 끝난 4월, 5월, 6월 달에는 일반 준비기로서 우리들은 이제 지상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뭐 국가대표가 아닌 이상은 해외 전지훈련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의 포커스는 동계체전이라는 포커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메달을 전국에서 가장 메달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시기가 2월 달이기 때문에 2월 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체전 시로 아주 주요 시합기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 같은 경우는 해외 전지훈련을 나갈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국내에서만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월, 5월, 6월 같은 경우는 준비기로서 이제 지상훈련을 하고요. 보통 7월, 8월 같은 그 일반 준비기에는 해외 전지훈련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준비기 2단계로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표에 보시면 9월, 10월에는요, 나눠 놨잖아요. 그 지상훈련과 스키 포지션 훈련 뭐 이렇게 해놨는데, 선수들을 위해서 겨울 전에 스키를 신어보고 장비에 대한 친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상훈련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겠죠, 9월에는. 그 다음에 스키 포지션 훈련을 통해서 그 베어스에서 이제 피스랩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 뭐 주변에 뭐 실내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장비에 대한 어떤 그런 친숙감을 좀 빨리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1월과 12월에는 시합 전 단계로서 훈련 계획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마크로 사이클 애니얼 플랜을 짜서 거시주기라는 걸 통해서 올해의 목표 경쟁을 위해 정점을 찍은 연간 스케줄 계획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고서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스키라는 거를 평생 스포츠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부상을 입지 않거나, 안 그러면은 스키가 늘어서 조금 스키 타는데 좀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떠한 뭐 3,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러한 스케줄 자체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과 함께 그 추가를 해서 연간 스케줄 계획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번 겨울에 스키가 확 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중에 이 채널을 보신 분들 중에서 뭐 다가 아니더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내가 목표를 갖고 있는 레벨 1과 2와 3와 뭐 기선전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그 선수 출신이 아닌 그 일반 지도자들은 사실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운동은 하기는 하는데 막 무턱대고 그냥 뭐 사이클만 타고 무턱대고 막 뭐 그냥 뭐 자기가 맥박수만 높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뭐 운동했다라고 이런 게 아니고 계획하에서 요 때는 요런 운동 요 시기 때는 조금 운동 강도를 볼륨을 좀 높이고 요 시합 전이기 때는 내가 요런 서킷이라든지 좀 강도를 높여야 되겠구나 뭐 이러면서 사이클을 가야 되는데 1년 4계절을 놓고서 겨울 끝나고 바로 또 다른 운동을 통해서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나중에 과부하가 걸리면은 부상이나 슬럼프에 꼭 빠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자, 이 비시즌이 이제 비시즌 동안에 넉넉히 있다가 나 겨울에만 스키 탈래?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나 바빠. 나 골프만 해야 돼. 뭐 해야 돼. 근데 그런 분들이 막상 겨울에 가시잖아요. 스트레스 막 엄청 받죠. 이걸 어떻게 할까? 왼발 안 되지. 오른발은 왼발 안 되지. 오른발은 잘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막 고민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시즌이 확 끝나고 또 다음 시즌. 나 왼쪽 오른쪽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 또 끝나. 이러다가 한 5년 7년 되다가 아무튼 막 스키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스키가 또 멀어지거나 또 평생 스포츠로서 갖지 못하는 스키어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들, 스키를 잘 타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을 스스로 알게 되고 스포츠를 할 때는 어떠한 의식을 갖고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갖고서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